요즘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정말 강력한 의사결정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? 특히 채용 시장에서는요, 이 AI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넘어야 하는 새로운 문지기가 되어버렸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경력, 내 미래,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가 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어떤 알고리즘, 이른바 블랙박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이게 더는 무슨 SF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. 사실 AI 체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. 한쪽은 인간의 편견이 싹 사라진 정말 공정한 유토피아. 그리고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예 시스템으로 굳어져 버린 디스토피아죠.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두 가능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AI가 우리 채용 과정에 대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AI는 이제 단순히 이력서나 걸러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맨 첫 단계부터 영상 면접에서 지원자의 표정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최종 합격자를 추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채용의 모든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죠. 아니 근데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AI 시스템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컴퓨터 화학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있거든요.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일시적인 버그나 실수가 아니에요. 특정 집단에게 계속해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체계적인 오류인 거죠. 더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.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이 비유가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. 애초에 휘어있는 나무, 그러니까 편향으로 가득 찬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 결과물 역시 절대로 반듯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. AI도 똑같습니다.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악순환이에요. 자, AI는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채용 데이터를 싹 다 학습하겠죠? 만약 그 데이터 안에 특정 성별이나 특정 학교 출신이 주로 합격했다는 패턴이 있다면요. AI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그 패턴 자체를 성공 공식으로 배워버려요. 그리고는 미래의 지원자들에게 그 편향된 공식을 그대로, 아니 심지어 더 강력하게 적용해버리는 거죠. 아마존의 사례는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자기들이 만든 채용 AI가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결국 그 시스템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건 알고리즘 편향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요.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I 편향은 단순한 코딩 오류, 그 이상의 문제거든요. 셰넌 벨러 교수의 이 말처럼 AI는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. AI가 없던 편견을 막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했던,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편견들을 학습하고 증폭시켜서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다시 보여주는 거죠.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라는 건요, 그냥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서사, 다시 말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인 위계 질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그리고 AI는 바로 이 서사를 코드의 형태로 자동화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. 이제 문제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바로 A라는 새로운 기술 시스템과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, 이 둘 사이의 충돌 문제입니다. 마거리투 교수의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선택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. 미래 사회의 권력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도전인 셈이죠. 이 둘의 철학은 애초에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.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. 그런데 AI의 기본 원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예요.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?
여기서 AI 법률전이라는 사실 좀 무서운 개념까지 등장합니다. AI를 둘러싼 법과 정책이 단순히 한 나라의 규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이념적, 경제적 패권을 다투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데이터가 곧 석유이자 무기가 된 시대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심각한 국가 안보의 허점이 드러납니다. AI 시스템의 연료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 없다는 건 우리 사회 전체가 외부의 데이터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AI 투명성은 이제 뭐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. AI를 만드는 개발자부터 이걸 감독하는 규제기관, 그리고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최종 사용자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기술을 신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?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. 더 공정한 AI를 만들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해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.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. 먼저 기술적으로는요, 데이터에서 의도적으로 편향을 제거하거나 소수 집단의 데이터를 더 보강해서 균형 잡힌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, 개발된 AI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탐지 도구를 더 고도화해야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윤리 기준을 세우게 하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만들고, 또 우리 시민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 두 가지 노력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해석 가능성. 이게 나중에 덧붙이는 무슨 부가 기능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. AI를 처음 구상하는 단계부터 개발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는 그 모든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핵심 설계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죠. AI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건 이제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그 막강한 힘을 위한 규칙은 과연 누가 써야 할까요?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일까요? 정부일까요? 아니면 바로 우리 시민들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.